6일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 민주주의의 문을 엽시다. 기득권 독점 정치의 상징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인에서 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룹시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 세력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는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기초의회 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는 점이나 내용상의 문제점과 부적합성을 차치하고라도 여야 간의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네, HK 시간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미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당 독주를 막고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이번엔 채택될 건지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나라 선거제도 변천사를 좀 보자면 제3공화국 시대에는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였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소선거구제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바뀌게 된 건 아닙니까? 이제 선거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심판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를 실망시킨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그 선수도 이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그 선거의 기능인데요. 이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정치를 잘못해도 2등만 유지하면 현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1, 2등만 서로 바뀌는 거지 정치가 교체되거나 선수가 바뀌는 일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중선거구제가 채택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여당이라는 유리한 기반 위에서 전체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88년 총선부터 이제 소선거구제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소선거구제가 이제 단점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소선거구제는 1등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수 의견이 의회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1등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던져진 득표는 모두 죽은 투표로 결과지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소수 정당이 이제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 또 그래서 새로운 그 정당 출연이 용이롭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다양한 유권자의 표심이 의회 의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이제 그래도 단점은 좀 있습니다. 선거구가 아무래도 소선거구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넓은 선거구로 인해서 지명도가 높은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가 그 재직 시절에 있었던 정치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불량 정치, 불량 후보더라도 계속 현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2017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네. 중대선거구제가 비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당선인 5인의 득표차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똑같은 당선이기 때문에 그 비례성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감안해 보면 그 정도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불량한 성적이더라도 높은 지명도만 있다면 유권자의 심판을 피해서 계속적으로 다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죠. 네. 예. 전북은 민주당의 아성이 무너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 중대선거구제가 확대가 되더라도 복수공천이 계속 이어지면 여전히 일당 독주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이제 민주당을 보면 그야말로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권토중례를 도모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각 선거구에서 50% 정도 후보만 공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4인 선거구에서는 2인 이하, 5인 선거구는 3인 이하를 공천을 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라도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지역 정치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양성을 위해서 민주당이 희생하는 모습, 희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민주당의 권토중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기초의원부터 지금 중대의원 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또 이번에는 채택될 건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그 기초의회부터 이제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대선거구 채택은 매우 불가피한 거고요. 대선 과정에서 뭐 양 거대 정당이 약속을 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중대선거구는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근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그 소선거구제와 획기적으로 비례대표를 늘려서 전체 의원 정수의 50%가량 정도로 늘린다면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가고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그 의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다. 그러면 좀 그런 장기적인 논의도 현재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